인산철 배터리의 기능이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리튬이온 배터리의 비율은 7대3과 8대2 정도. 그 정도, 그러니까 2나 3이 바로 인산철 배터리 정도고 나머지는 주도권을 바로 이제 그 리튬이온 배터리가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직도 진보 중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그러면서도 이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화성을 갖는다든지 이런 걸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NCMA, 그러니까 A가 끝에가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을 섞습니다. 또는 NCA, 그러니까 망간을 빼버리고 알루미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실제로 이 어떤 충전 효율을 좀 강화시키는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결국 이게 진전되면서 우리가 일명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아까 리튬이온 배터리가 NCM이라고 말씀드렸죠. 니켈, 코발트, 망간인데 니켈의 함량을 굉장히 높이는 걸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보통 예전에는 622 이렇게 포함을 했어요. 60%, 20%, 20% 니켈, 코발트, 망간의 비율이요.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811, 그러니까 80%가 니켈인 거죠. 니켈 함량을 높여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면서 좀 더 안정적인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고요. 또 국내 3사에서는 일명 요새 하이니켈 중에서 90%짜리 9.5.5, 그러니까 0.5, 0.5를 들어가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하이니켈 배터리 쪽으로 지금 개발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알루미늄을 섞으면서 좀 더 안전도나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작업, 좀 더 진보된 배터리를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다 이렇게 보시고 되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 국내 배터리 3사가 그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리튬이온 배터리는요 모든 거는 장점만 있을 수는 없어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아직도 발전 과정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필연적으로 전기차는 써야 되겠고, 그럼 배터리를 지금의 현재의 기술로서 개발된 배터리를 탑재할 수밖에 없어요. 기술 개발이 돼서 보통 이제 한 60에서 70kW 정도의 전기차 배터리를 넣는데 보통 400kW까지도 갑니다. 그 정도 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괜찮거든요. 운영하기에는. 아마 그 정도가 보편화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 배터리가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무리 단단하게 만들어도 압력이나 충격을 크게 받게 되면은 이 배터리 셀 사이에서 화재 요인이 돼서 불덩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명 우리가 열폭주라고 해서 배터리 가운데에서 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물속에서도 불꽃이 안 꺼집니다.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은 국내에서도 여러 건 생겼어요. 부산이라든지 영주 쪽에 그 열폭주 현상이 생겨서 이 전기차의 화재가 굉장히 컸었고, 여러 시간 동안 소방대원이 출동을 해서 열심히 껐거든요. 이동용 수조를 통해서 물을 집어넣고 아예 사고난 전기차를 물속에 담그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시간이 걸릴 정도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 나오는 거 보면은 전기차가 8명의 소방대원들이 한 8, 9시간 정도 끈 사례도 있어요. 들어가는 물이 10만 리터를 썼습니다. 10만 리터 하면은 미국 가정에서 2년 동안 쓰는 물을 차 한 대다가 쏟아부은 겁니다. 자, 그것에 비해서 내연기관차만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내연기관차는 약 화재가 크게 발생해도 50분이면 끕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물은 1000리터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분의 1분이 안 돼요. 전기차에. 그러니까 전기차를 끄는 방법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리튬이온 배터리의 어두운 부분입니다. 이걸 없애기 위해서 셀 사이에다가 소화 캡슐을 넣는다든지 해서 미리부터 소화를 한다든지 등등 골든타임을 길게 만들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은 배터리가 과정 중이다, 개발 과정 중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루미늄을 넣는다든지 또는 하이니켈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음극과 양극 사이에 들어가는 전해질이라는 게 액체거든요. 이게 리튬이 들어갑니다. 리튬. 근데 액체가 들어가 있는 한 안에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죠. 그 배터리 하게 되면은 구성 부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결국은 음극, 양극, 그 다음에 전해질, 분리막, 이 네 가지가 핵심 부품이거든요. 근데 분리막 같은 게 충격 같은 거로 이게 찢어진다든지 하게 되면은 바로 열폭주 현상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액체에 해당되는 리튬을 없애는 고체로 바꿔주는 거, 이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인 거죠. 전고체 배터리 말 맞다나 전체가 고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나 인산철 배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전해질이 액체입니다. 특히 리튬이 들어가요. 리튬이 들어가는데 리튬이 액체다 보니까 외부의 충격이나 압력을 크게 받게 되면요, 이 리튬이
이 분리막을 깬다든지 끊어진다든지 속에 터지게 되면은요, 그게 바로 열폭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없애면서 안정적이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이는 작업을 하는데, 바로 액체인 리튬을 대신해서 고체로 바꿀 수 있는 작업이 바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근데 전고체 배터리가 된다면은 뭐 액체가 없다 보니까 어떤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도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견디는 강도도 크고요. 또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에너지 밀도도 많이 높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를 꿈의 배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 SDI 같은 데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일본의 토요타예요. 토요타가 전기차 잘 못 만들죠. 또 도요타, 혼다, 닛산,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아직도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시대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주도권을 당분간 질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제작사의 갈라파고스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명 저펜 갈라파고스라고 해서 그걸 약자로 잘라파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전기차의 흐름을 주도권을 못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신 이제 도요타 같은 데가 자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 전기차로 바뀌어도 우리는 핵심적인 특허나 기술을 가질 거야 라고 해서 많이 올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 개발이에요. 도요타 자동차가 전고체에 관련한 특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이 2022년에 뭐 샘플이다라고 발표한 적도 있지만은, 과연 이게 이제 얼마큼 주도권을 쥐고 완성도가 뛰어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아직 회의적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려면 향후에 한 6, 7년 정도는 있어야 돼요. 문제는 전고체 배터리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요,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고요, 가격이 저렴해야 됩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고 생산 물량이 한정적이다 그러면은 그림의 떡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전기차가 앞으로 미래에는 모빌리티를 대신해야 되는데, 연간 세계에서 판매되는 자동차가 약 8천만 대 내외 되거든요. 그러면 미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6천만 대가 전기차고 2천만 대가 수소 전기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눠져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를 전고체 배터리로 채워야지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기술력과 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 빨라봤자 6, 7년. 그래서 2030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30년도 또 가봐야 돼요. 가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주도권을 질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늘에 뚝 떨어지는 기술이 아니에요. 계속 지금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 하이니켈 배터리로 가면서 점차 중간 과정을 거쳐서 전고체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역시 국내 배터리 3사도 전고체 배터리에 여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다. 그러나 완전 상용화돼서 경제적으로 대량 생산을 하면은 2030년 정도는 돼야지 그림이 나온다라고 보면 제일 정확할 것입니다.